네, 반갑습니다. 김진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은요, 청동기 철기 관련된 거는 약간 좀 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주시면은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BC 약 20세기, 1세기가 100년이니까 거의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BC 들어가면 무조건 2000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15세기경, 요때 이제 청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가다가 BC 약 5세기경이 되면 요때 이제 철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1세기가 되면 요때가 본격적인 철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기간 동안에는 청동기라고 하는 예를 주로 썼다라고 한다면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나름대로 본격적인 철기가 나름대로 시작되기 전까지 요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철기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동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른 말로 초기 철기 또는 후기 청동기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청동이라고 하는 얘들이 특징적으로 제사도구로 많이 전락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기화, 어떤 의기화, 이게 이제 제사도구로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변화가 되게 되니까 주로 이제 철기라고 하는 게 서서히 많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완전 본격적인 철기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후기 청동기, 요 기간과 그다음에 요때 이제 청동기 시대와의 차이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때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이제 비파처럼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비파처럼 이렇게 생긴 거고 요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세형 동검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동검들 비교와 함께 요때는 거친 무늬 거울이라든지 요때는 잔무늬 거울 요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북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이제 한국식 동검 이렇게 한국에서 이거를 만드는 그런 형틀, 거푸집 이런 것들도 발견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국식 동검 이런 표현 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잡아주시고요. 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첫 번째로 거주 지역이 야산이나 구릉 이런 지역에 골짜기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움집을 지었는데 움집의 형태가 주로 위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제 지상가옥이 되는 지상가옥. 그리고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집 자체가 주로 이제 직사각형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일대 뭐 전반적으로 주방 같은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코너로 몰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사각형 형태가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좀 배산 임수 지역 이런 지역이 나름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나름대로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또 이제 규모가 커졌죠. 규모가 커졌고 그다음에 한 집에 사는 가족 수도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집 외에도 다른 그런 나름대로 건물들 이런 것들도 옆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집회하는 곳이라든지 나름대로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면서 신석기보다 훨씬 더 분화가 된 이런 형태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른쪽에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이 당시에는 또 계급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등장하기 때문에 계급 이게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잉여 농산물이 나름대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만들기가 좀 어렵죠. 크게 한 세 가지. 첫 번째로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그럼 두 번째 만들기도 어렵다.
그럼 세 번째 무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청동 농기구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토기 이름 잠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제일 많이 썼던 토기가 역시 민무늬 토기가 되겠죠. 민무늬 토기. 자, 요게 제일 많이 썼던 토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라는 토기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이게 실제로 의주 미송리에서 좀 발견된 그런 건데, 실제로 위치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쪽 일대, 여기 의주에서 발견된 그런 토기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토기고, 요게 바로 이제 고조선 세력 범위와 또 관계되는 그런 토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뭐 붉은 간토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민무늬 토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덤과 관계된 거는 거의 대부분 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인돌, 그럼 두 번째 돌널 무덤. 관 같은 개념인데 요걸 돌로 널을 만들어서 관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돌무지 무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고구려 얘기할 때 이 돌무지 무덤 설명 좀 드릴 거지만 이런 것들도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요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고인돌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서 특히 이제 화순이라든지 전라도 화순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강화도 이쪽 일대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었고, 위에 덮개돌이 크면 클수록 상당히 부족장의 힘이 강하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와 관계된 내용들 큰 틀을 한번 좀 던져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반달돌칼, 요거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 반달돌칼이 바로 추수용 칼이죠. 요런 것들도 꼭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 반달돌칼 특히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벼농사는 아직 아니고 요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청동기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